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외동포청장의 이전 발언이 절차 무시라는 비판을 받으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비 정규직 노조는 명절 휴가비를 정률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강화군에서 차은우 씨 모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해 200억 원 규모의 탈세 의혹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차은우 씨는 이를 대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 청사 이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일단 청사 이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천 지역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사 이전 검토를 발언한 재외동포청장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6월에 개청한 재외동포청. 750만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외교부 산하의 첫 청급 기관입니다. 당시 이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둥지를 튼 곳은 바로 인천 송도입니다. 외교부는 본청을 인천에 두고 통합 민원실인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청사 이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경엽 재외동포청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재외동포청은 청사 이전 검토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 하지만 지역사회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131개 기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장을 규탄하며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인천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결정됐는데 이런 정당성을 무시하는 망언이자 월권이라는 주장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인천 입지는 정당한 선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에 청 이전 문제는 외교부 산하위청에서 독단적으로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최근에 불거진 임대료, 출퇴근 교통 편의 등의 문제는 관계기관 간 협의 문제이지 청 이전을 논란을 일으킬 사항은 아니다. 이들 단체는 김 청장의 발언은 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을 해임하고 재외동포청의 인천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엽 청장은 역대 정부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을 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인천 시민의 염원이 담긴 재외동포청 유치 운동의 과정이 염전한데도 정쟁만 일삼고 있는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청장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 청사 이전 검토를 두고 재외동포청장과 유정복 시장은 공개 설전을 벌였는데 시민사회 단체까지 반발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포함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가 명절 휴가비에 정률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률제 도입이 안 되면 신학기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준엄한 명령이다. 명절 휴가비 정률제 당장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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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명절 휴가비 정률제를 도입하라는 주문입니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자체 공무직들은 기본급의 120% 수준의 정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공무직만 연 185만 원의 정액제 휴가비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기본급 대비 89%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률제 도입은 특혜가 아니라 정규직과 벌어지고 있는 임금 격차를 바로잡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공무직만 배제하는 교육당국의 차별. 이것이 과연 공적 정의입니까? 이것이 교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고
하고 최소한입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 기준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교육청과의 11차 실무 교섭과 5차례 본 교섭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현재 중단된 명절 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연대는 오는 설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정률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200억 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모친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군의 한 음식점에 대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화군은 최근 보도를 통해 차 씨가 모친의 유령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회사 주소지가 강화군의 한 숯불장어 음식점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음식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해당 음식점이 매니지먼트 사무실로 이용됐을 경우 사무실 소재지 변경 등록을 했는지와 건축물을 실제 음식점으로 운영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00억 원대 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한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 판매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3명은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밀수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주문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비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5천여 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고급 아파트, 호텔 2개, 고가의 스포츠 차량 등 시가 80억 원 상당을 추징했습니다. 2026년 신년을 맞아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에게 올해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삼선 도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출판 기념회를 열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지방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질문에 지금은 학교 현장 지원과 현안 해결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 10일 출판 기념회가 예정돼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다운 행보에 대해 숙고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인천교육 다시 성찰하면서 묻는 내용들을 담은 그동안 책을 만들고 그 책 출판회를 2월 10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런 저의 성찰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책 방향을 묻자 읽어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읽어쓰는 읽고, 걷고, 쓰기의 약자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와 배움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인천시 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올해를 읽어쓰 AI 교육 원년으로 삼고 유초, 중고, 생애 주기별 수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구글 등 전문기관과의 교사 연수, 읽어쓰 AI 교사 인증제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 위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때 제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 고민의 결과가 읽어쓰를 만들게 됐고 또 AI를 공존과 협력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한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와 함께 공동체 생활에서의 자기 성찰을 통한 마음 건강을 지키는 아이플라토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에코피스 교육과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도성훈 교육감과의 대담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밤 11시 뉴스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다음 달 3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나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등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민생 체감 정책인 천원 정책이 올해 더 확대됩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천원 복비 사업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1,000원만 부담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노동자들을 위한 1,000원 세탁소가 시행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세탁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1,000원의 아침밥을 지원하는 대학을 12곳으로 늘리고 1,000원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참여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의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정신건강 악화와 만성질환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NIB 노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추홀구에 사는 83살의 이영자 할머니.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낸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이웃과의 왕래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하루 대부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보냅니다. 외출은 집 앞 경로당에 식사하러 갈 때뿐.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근에 사는 오모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2번 복지사가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추워가지고 어디 잘 나가셔? 요즘 추워가지고 어디 못 나가셔? 여기서는 왔다 갔다 다들 걷는데 바깥에는 걸음을 내가 잘 못. 복지사가 다녀간 뒤엔 다시 혼자가 됩니다. TV만이 할머니의 유일한 벗일 뿐 외로움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령층의 외로움은 비단 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혼자 살지 않아도 외롭다고 답한 비율도 68.4%에 달합니다. 전문가는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고령층 정신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혼자 외로움 느낀다는 조건이 일단 주변에 자극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지 자극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기능 저하, 심하게는 치매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식욕 저하, 불면, 통증 악화 같은 증상이 뒤따르기 쉽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은 더 취약합니다. 정신건강이 무너지면 치료를 놓치기 쉽고 질환 관리도 어렵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방치된 외로움은 결국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금 노인의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이 아닌 고립되고 무너지는 삶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금은방 절도가 잇따르자 인천경찰청이 특별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골드바를 구매하게 한 뒤 수거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귀금속 매장의 강도나 절도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금거래소 등 귀금속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CCTV 작동 상태나 비상벨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의 소방장비가 올해 대폭 보강됩니다. 인천소방본부는 대규모 침수 사고와 대형 화재에 대비해 모두 23억 원을 투입, 중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합니다. 또 도시 환경 변화에 맞춰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을 위한 고성능 펌프차를 현장에 배치합니다. 지하주차장이나 저상 구조물에 진입이 가능한 저상 펌프차 4대도 추가 도입합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소형 드론 12대를 추가로 구입해 지역 내 모든 소방서에 드론을 배치하는 한편 소방 드론 운영 체계도 전면 확대합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공업지역과 맞닿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용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기업의 상하차 작업에 따른 안전민원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기업이 밀집한 공업지역 특성상 주차장과 하역 공간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현실을 고려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인근 주민은 상하차 작업이 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이뤄져 어린이 등하교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한 기업 관계자는 1층 입주 기업들은 그나마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업체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관리실을 통해 통학 시간대 주의 요청을 전달받고 일부 업체는 저녁 시간대로 상하차를 조정하고 있지만 시간 조정만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학로가 전혀 없는 경우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이곳은 통학로는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경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교육감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시민 교육단체들이 참여해 발족한 단일화 기구가 운영 중이지만 새로운 기구에서 단일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기구인 공정교육 바른 인천 연합은 100여 개 인천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발족했지만 벌써 2명의 후보가 탈퇴했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싸고 출마 예정자 간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어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후보 간 선거연대 등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의 여름은 만조와 폭우가 겹치면 도시를 덮친 물이 쉽사리 빠지지 않아 올 여름에는 상습 침수구역으로 꼽히는 동강천 일대가 물폭탄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천은 영종도 운북동을 가로지르는 소하천으로 만조 때 집중호우가 내리면 범람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는 올해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추가 정비에 나서 동강천 일원에 자동 펌프장 한 곳을 설치하고 통수 단면이 좁은 구간의 석축을 정비할 예정인데요.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동강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며 조만간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연간 여객 7,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중국과 일본 노선 수요 회복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지만 환승객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인천공항의 최근 이용 흐름을 NIB 노유리 기자가 살펴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이 지난 한 해 동안 북적였습니다. 2025년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모두 7,400만 명, 개항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중국과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면서 코로나 이전 기록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공항이 붐빈 것과 달리 환승객은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환승객은 804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2% 넘게 감소했고 2019년과 비교해도 완전한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주와 유럽 직항 노선이 확대되면서 인천을 거치는 환승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노선별 여객 흐름을 보면 여행 수요 변화도 확인됩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여객이 몰렸던 동남아 노선은 26.7%로 지난해 이용객이 2천만 명 아래로 줄면서 전년 대비 5%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 노선은 전체 여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동남아 일부 지역에 치안 불안이 겹치면서 여행 수요가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사는 올해 여객 실적이 최대 7,8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인하대 교차로가 오는 30일을 개통합니다. 인하대 교차로는 인하대병원 사거리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인하대 후문 3거리 인근에 만들었습니다. 교차로가 개통하면 인하대병원 사거리 방향 교통량이 분산되고 용현 사거리와 인하대역 등 주변 지역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교차로는 경찰청 심의를 거쳐 2.5톤 이상 화물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건설기계는 통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옹진군 덕정면은 덕적도 주민자치회와 경인여자대학교 라이스 사업단이 협력해 덕적도 관광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덕적도 관광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8일 동안 32시간 과정으로 친절 마인드와 고객 응대, 식당 숙박 실무, SNS 마케팅과 관광 홍보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천 아트 플랫폼은 공연예술단체의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도 인천 아트 플랫폼 초이스 참여 작품을 공모합니다. 플랫폼 초이스는 체험과 관객 참여 요소를 갖춘 공연을 중심으로 유아, 어린이, 부모 등 가족 단위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이번 공모를 통해 모두 8팀의 공연 예술 단체를 선정하며 공모에 선정된 단체는 4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아트 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널 닮은 파도의 type I can go anywhere 말해봐 뭐든 say 불같은 태양의 끝에 우리 그려볼래 Let's call ourselves the spotlight From summer days to the last dance 다쳐도 놓지 않을 이 rendezvous So I know 바람 속에 몸을 맡긴 채 So here we love 1, 2, 3, 4, 5 끊임없이 떠다닐래 Break the compass, let you in but you gave me something really special